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센터입니다. 8월 1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상승 전환. 부동산 시장이 디비졌다? 뭐 디비졌습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동은 보이지 않죠. 플러스로 몇 주간 지속되더라도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기존 수도권의 지금 상승세를 쭉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요 지역들 하나씩 뜯어보면은 야, 정말 지금 계속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세종시를 통해서 미리 살펴봤어요. 세종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위로 도망가는 듯 했지만 다시 머리끄댕이 잡혀서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무튼 대구는 주간 실거래 지수상 상승은 거의 20개월 만에 보는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지 아니한가. 네,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장에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또 우려가 나왔습니다. 가계대출 지난달에 6조가 증가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돈 풀어줬지, 규제 해제해줬지, 할 거 거의 다 해줬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의 혜택을 뭔가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담보되었을 때 경우지, 규제만 해제, 그것만 해제하면 내 당장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간을 볼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속도 조절한다고 했지만 조절하는 거 사실 없어요. 이거 금리 0.25% 올리는 거 제외하고는 저기 조절이 됩니까? 신청 요건에 맞게 신청하면은 그 대출을 내줘야 되는 거지. 이 조절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가계대출에 주담대 관련해서 가계대출에 고삐를 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것도 아무튼 중요한 건 요 포인트예요. 올해 들어서 은행권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이게 DSR을 사실상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도 DSR 우회, 50년 만기 주담대도 DSR 우회. 사실상 규제가 없는 지금 거의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막 사재끼라. 근데 안 사재끼니까 문제죠. 거래량 폭발하지 않잖아요. 대출만 늘어나는 이상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50년짜리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이 청년층을 위해서 출시된 거예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래 중년층, 그래 40대, 장년층 그러면 한 50대 60대인가요? 100번 양보해서 중년층까지는 그래 좀 허용해주자. 애들 키우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이 장년층한테 이 대출해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연체 위험 뒷감당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60대입니다. 집을 한 채 이제 늙음하게 집을 한 채 살려고 보니까 이거 좋은 상품이 있네요. 네, DSR 50년간 DSR을 피할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 50년 만기 주담대입니다. 이거 은행권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110세까지 갚으면 됩니다. 그래 100세 시대 좋다 이거야. 빚내주려고 100세 시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 주담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층이 요새 30세 넘어서 취직한다고 하니까 30세에 취직했다, 60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30년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20까지 해가지고 네 연금 받을 때도 주담대 갚아나가라, 이런 식입니다. 미래의 소득뿐만 아니고 미래의 연금까지 담보한 부동산 올인 정책. 그 끝이 좀 찬대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계부 줄인다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돈 완화,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매도 물량 33,000개, 미분양 물량 13,000개, 줄줄이 많습니다. 월세, 전세 한 9,000, 월세 7,000. 이제 거래량 오늘 57건 또 굉장히 적었죠. 한 번씩 적으면 이건 어제 태풍 때문이야. 태풍 때문에 거래량이 적었어. 이거 별로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어요. 거래량이 근래 들어서 적은 날들이
띄엄띄엄 나오고 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이고요. 1651건 거의 이제 거래 한 90% 가까이 다 돼가지 싶어요. 거래 신고는. 여기서 제가 예상치에서 1700건, 까만색이 23년에 지금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시뮬레이션은 좀 따로 놀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1700건에서 1400건대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래량 절벽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왜?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 지금 9월달까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78% 사용했고요. 7월 말 기준으로 78% 사용했고 8월달, 9월달 하면 거의 다 이제 끝장 볼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떡할 건데? 그 이후에 아마 이런 거래량 절벽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었고요. 57건의 거래량은 근래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 띄엄띄엄 나옵니다. 이게 블랙스완인지 회색 거풀소인지 저는 회색 거풀소로 보이거든요. 자, 주간 거래량 450건에 근접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수성 SK 리더스뷰 고점 대비 15% 정도 빠져서 9억 9천. 9평 아니에요. 46평형이 9억 9천입니다. 남산 롯데캐슬 고층 기준으로 7억 중반까지도 가격이 나오고요. 남산자이 하늘채 고층인데 6억. 이 두 개 별반 차이 없어요. 동대구 이안 센트럴D 6억에 근접한 곳. 요쯤 되면은 야, 대구에 어느 아파트가 괜찮냐 하면 아마 요쯤 뭐 가격 기준으로 보면 될 테니까요. 요쯤. 그러고 보니까 수성구 범어동이 오늘 거래 신고가 뻥 비어버렸네요. 나중에 수성구 지역 거래량 줄어드는 것도 다시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최신축 좀 동네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뭐 분양가에서 크게 남지 않은 상태 5억. 동대구 엘리넷들, 이안 동대구 우방 IUCL까지 4억 중반대. 요거 신축, 그 준신축, 그 정도면 신축이죠 뭐. 고층, 웬만하면 고층 기준으로 4억 중반대. 이시아폴리스 대형 평형 평당 1000만원. 아산 봉도인 영무 예다음 요것도 신축이거든요. 좀 입지가 애매하면 4억대까지도 내려오기도 합니다. 나머지 이 거래되는 거 보면은 신축, 준신축이 이 4억대. 이 구축들은 이제 낄 자리가 그닥 많이 없습니다. 이제 구축으로 내려오면 평당 1000만원, 뭐 그 전후로 웬만하면 형성이 됩니다. 외곽으로 빠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년차 접어드는 아파트들 이제 가격 상단 부분에 이름을 올리기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30% 빠지는 거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공령이면 거의 한 40% 정도, 35%, 네, 저층 기준으로 2억 9,700. 그러면 요거 잘 팔았습니다. 지금 잘 팔았습니다. 건당거래대금 오늘 3억 이상 거래 건수 확실히 눈에 띄게 적긴 하네요. 건당거래대금은 평당 1000만원 정도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 2000건 여부 돌파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2000건 돌파할 때는 LH 힘으로 돌파했다. 규제 풀렸죠? 대출 다 우회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건을 자력으로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그리고 나서는 다시 꺾여 내려가더라. 주간 실거래 지수만 플러스 상승 전환했다고 시장이 확 디비졌나요? 그렇지는 않죠. 구군별 거래량 아까 범어동 지역 오늘 거래 없는 거 보셨죠? 지금 거래 한 90% 가까이 완성되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역들 그 이전의 거래량, 그 이전에 많았던 거래량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팔릴 만큼 팔렸다. 살 사람들 웬만큼 좀 샀다. 이런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분양권 11건 중에 신고가가 한 건이 있었고요. 좀 가격도 분양권도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APT 투미 아파트 투미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조금 사이트가 좀 좋아진 부분이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나타내줍니다. 계산 다 해놨어요. 저는 이거 암산으로 계산하죠. 자, 동대구 지역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5억 5천 5억 9천.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가격 저층 기준으로 4억 8천. 서대구 센트럴 자이 소형평형. 여기 얼마 전에 갔다가 오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 서대구 영무 예다음 완전 우람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용산자이 100제곱미터 8억. 우와! 범어 W가 8억인데 용산자이가 8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용산자이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 이거 분양가 거의 이 정도 했을 거예요. 분양가 거의 8억 가까이 했을 겁니다. 분양가 살벌했습니다. 범어 W 요거 아마 입주권이겠죠. 8억 초반에 거래된 거 보니까 입주권이겠죠. 그 웬만한 아파트들 얼마 전에 모 아파트 뭐 추가 분담금 뭐 2천만 원 내라 했는데 막 시끄럽고 난리 났는 이야기 또 있었죠. 그 전에 제가 장기동에 있는 그 하늘채 아파트 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도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3, 4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을 때 그 주민들 디비졌거든요. 디비졌습니다. 뭐 이게 돈 많은 동네라서 괜찮을 것 같나요? 디비지는 건 다 매한가지입니다. 전세 거래량 49건. 네, 뒷부분 최신축의 가격들 이 정도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고 도시합 수성 라쿠에로 뭐 이리 비쌉니까? 전세 가격 3억 6천. 네, 전월세 비중 전세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 이게 찐 반등일까? 부산은 이렇게 빠지거든요. 지금 부산은 여기가 있고 대구는 여기 와 있어요. 분위기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전세가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은 항상 손해보고 들어갑니다. 매매 시장에서도 매수자는 항상 좀 꺾여서 들어가고 임대차 시장에서도 좀 한 수 접고 들어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막 전세 가격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큰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시세 흐름에 맞게 가는 것이고 임차인이 사실 늘 그런 입장에 놓이더라고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